움직이면 쏜다 라고 경고를 했었던 비트코인 정말로 쐈습니다. 최근에 화려한 개다리춤을 선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었는데 일단 47,000달러 상단까지 확실하게 쏴주고 있는 모습. 자, 지금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알트코인들도 기지개를 따라서 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분 좋은 상승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의 약세를, 미국 증시는 일제히 반등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ETF 관련된 소식 첫 번째로 역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TF 신청서 최종 수정안이 해시덱스를 제외한 10개사에서 제출이 됐다라고 폭스 비즈니스가 전해왔습니다. 자, 근데 해시덱스 같은 경우도 제출을 했겠죠. 그래서 최종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 폭스 비즈니스에 이어가지고 CNBC 같은 경우도 현지 시간으로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소식을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게리 겐세이 SEC 위원장 같은 경우는 SEC의 공식 트위터 페이지에 이어가지고 개인 트위터 계정에도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위험성에 관련된 글을 게시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이건 뭐 그냥 본인 스스로가 나와가지고 ETF 승인됐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역시나 전체적으로 ETF가 승인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ETF 신청사들의 수수료 전쟁도 불이 붙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는 블랙락과의 수수료 전쟁이 이어가지고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요. 그들의 ETF 상품 가치가 10억 달러가 될 때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자, 가장 먼저 블랙락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12개월 동안 0.2%로 할인, 그리고 그들의 자산 가치가 50억 달러가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0.3%를 받겠다. 그러자 돈나무 언니가 질 수 없다. 우리는 기본 수수료를 0.25%로 이제 책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규 고객 유치를 향한 전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편 ETF 상장사들의 수수료 비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 그레이스케일부터 해가지고 프랭클린 비트코인 ETF까지 누가 더 싸게 상품을 제시를 하느냐 경쟁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딱 눈에 띄는 것이 있다라면 그레이스케일 수수료가 되게 비싸요. 1.5%나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수료를 수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수수료 수정하지 않으면은 얘네는 망하는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게 된다면 엄청난 자금들이 해당 자산으로 몰려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판테라 캐피탈이 비트YG의 현물 ETF에 2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네크 같은 경우는 7,250만 달러, 블랙락의 20억 달러에 이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자본금이 얼마가 들어올 것인지 속속들이 지금 예측 및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 기대가 많이 됩니다.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같은 경우는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만 500억에서 1000억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서 내년 말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는 과감한 예측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ETF 승인과 함께 진정한 포모가 오게 될 것이다. 한편 바네크의 어드바이저 가버 거백스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더라도 직접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을 보관하고자 하는 투자자들도 많을 것이다. 왜냐,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유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중개자를 생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유지를 이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직접 보관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여전히 많고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 보유량 증명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커스터디 옵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해당 예측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비트코인에 돈이 쏠리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지고 장난질 치는 놈들이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확실히 하는 것 당연히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한때 거래소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없는데 있는 척 한다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해당 현물 ETF 관련해가지고 모든 신청사들이 중개업체로 제인스트리트를 지정했다. 야, 제인스트리트에 뭐가 있나요? 물론 제인스트리트 외에 다른 은행들이나 회사들 지정을 하게 될 테지만은 일단 제인스트리트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ETF 외에 기분 좋은 소식들 또 추가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암호화폐 결제 앱 스트라이크, 업비트 스트라이크가 아닙니다. 절대로 헷갈리지 마세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을 하고 있는 스트라이크가 아프리카 20개국에서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가 비트코인 채택을 더욱더 빠르게 촉진시키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가져보고요. 그리고 남미 쪽에 개판인 나라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엘살바도르도 한때 그 중에 하나였었죠. 지금 사정이 많이 좋아졌었는데, 자, 그 다음으로 또 다른 개판인 나라인 온두라스. 온두라스에서도 뭔가 비트코인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온두라스의 특별 경제 구역에서 비트코인을 회계 계정 단위로 인정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 구역에서 비트코인이 화폐 단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기업들 또한 비트코인으로 세금 부채를 보고하고 납부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습니다. 온두라스 같은 경우도 나이프 켈레 같이 제대로 된 지도자 한 명만 딱 배출해낼 수 있으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다가 얼마 전에 26.9개의 비트코인이 사토시의 지갑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소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누가 어떤 의도로 해당 비트코인을 보낸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암호화폐 변호사인 제레미 호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물량 이동은 사토시의 정체를 밝히려는 시도다. 왜냐, 미국 국세청 같은 경우는 $10,000 이상의 암호화폐를 수령한 납세자는 수령 후 15일 이내 이름과 주소 등 정보를 자진 신고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토시가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를 받았다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누가 신고를 했는지를 봐가지고 사토시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인데요. 그닥 설득력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사토시 같은 경우는 정체를 밝힐 의도가 전혀 없어 보이고, $10,000 이상만 보내도 되는데 굳이 $1,000,000를 보낼 이유가 있었을까? 자, 아무튼지 간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면서 사토시의 정체는 무엇일까? 다시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분석 및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1억 5천만 달러가 유입되었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에만 1억 1260만 달러, 이더리움에는 2960만 달러, 솔라나 숏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30만 달러, 90만 달러가 유출이 되게 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전부 다 거절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내보냄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던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2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7% 더 빠질 것이다. 그리고 3월달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보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고 가격마저 오르게 된다면 무제한을 빠따로 한번 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에서는 블룸버그의 분석가 제이미 쿠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지 1년 동안 150% 상승했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은 현물 ETF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인스크립션 등 새로운 사용 사례와 함께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펀더멘탈이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사이 사이클 이후에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만 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에 있는데, 가격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 40% 낮다. 비트코인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저평가됐으니까 계속해서 가지야라고 외치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주봉 사상 최초로 골든 크로스가 나와 불었습니다. 50 주봉 2평과 200 주봉 2평이 골든 크로스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골든 크로스 및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는 추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죠. 상승 중에 나온 골든 크로스, 과연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 살포시 약간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시 분석가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올해 증시 최악의 폭락의 가능성, 그러나 비트코인은 까지야.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느냐? 거시경제 및 금융분석가인 헨릭 지버그가 이런 예측을 내놓은 것인데요. 자, 일단 올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 단기적으로 S&P 500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때릴 것 같지만은 이후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한 시장 폭락이 나오게 될 수 있겠다.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겁나게 낙관적인데, 비트코인이 급격한 상승을 경험할 것이며 비트코인의 예상 궤적을 수직 상승, 슈퍼 떡상으로 묘사를 했다. 올해 비트코인의 최소 목표치는 11만 5천 달러, 그렇지만 15만 달러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며 20,
5만 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폭등의 주 연료가 될 수 있는 것은 포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예측을 했습니다. 귓가에 울려오는 외침, 가즈야. 지금 다시 한번 너무 긍정적인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이를 경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허나 그것은 단기적인 움직임일 뿐이고 그 후에는 더욱더 추가적으로 높게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거의 이 정도면 확실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 국가 부채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빚이 드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쪽으로 관심이 가게 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차트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어제 사실 이것은 페넌트인데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보고 있었죠. 안정적으로 상방향 돌파하면서 47,000달러대까지 상승해주고 있는 비트코인. 기술적인 목표가가 48,000달러다라는 말이 있었죠. 엑시트 펌프 분석가에 의하면 이번 상승 같은 경우는 현물 매수가 이끌었었던 분석이었었으며 최근 상황을 봤을 때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현물 매입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인베이스에서 의외로 지금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닥터 프라핏 분석가는 다시 한번 내가 마초찌를 시연하게 되면서 47,000에서 8,000달러 사이까지 올라갔었다가 32,500달러까지 꼬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목표가까지는 상승 여분이 좀 남아있는데 그 후에 크게 하락할 수도 있겠다. 3만 달러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줍줍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의견인데 비트코인 ETF 뉴스와 함께 48,000달러 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그 후에는 큰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3만 달러 중후반까지 하락하게 될 수가 있겠다. 이 48,000달러 같은 경우 7,000에서 8,000달러 같은 경우는 주요 저항 구간이자 피보나치 0.618 되돌림 구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자리부터 조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이전부터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5만 달러까지도 한번 들어 올리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는 합니다. 그 외에 별다른 알트코인 차트는 아직까지 분석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위에 있는 저항을 뚫을 수만 있다면 2,500달러 위로 올라가서 안착할 수만 있다면 3,500달러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다시 한번 이더리움에 관련된 희망회로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고요. 이어서는 국내 뉴스들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워 레저라고 하나요? POWR 코인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었다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펌프 앤 덤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역시나 업비트가 묻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업비트가 바이낸스로 800만 달러 상당의 토큰을 이체하게 되면서 급락의 원인일 수 있겠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업비트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세력들이 계속해서 코인들을 하나둘씩 선택해가지고 장난질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시장을 교란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암호화폐 발행량, 유통량, 거래 지원 등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좀 더 제대로 된 규제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규제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절대로 되도 않는 탁상공론 하지 말고 업계 사람들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수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반등이 반가운 오늘인데요. 계속해서 가격들이 올라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토마토 채널도 함께 가지가 시청료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재생 및 클릭 부탁을 꼭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